코스피 7,500. 와, 이 숫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보고서를 냈는데요. 바로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의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근거는 뭔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슬라이드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말이죠. JP모건의 이 엄청난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한국 주식은 수십 년 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네, 바로 그 문제의 이름,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이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도대체 뭔지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이상하게 해외 기업들에 비해 주식시장에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현상.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를 꽉 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현실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PBR을 보면요. 한국은 지난 10년 평균이 고작 1.0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9배, 대만도 2.2배죠. 격차가 엄청나죠. 심지어 우리랑 수익성이 비슷한 일본조차 1.4배예요. 이 숫자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단단했던 디스카운트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변화의 동력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JP모건이 그토록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꼽혔던 게 뭐예요? 불투명한 지배구조. 또 주주들한테 너무 인색했던 거잖아요. 이걸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의 신호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30%. 이게 뭐냐면요. 기업 이익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기술 부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130%나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상승장이 과거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반도체 혼자서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방산, 조선, 전력기기 같은 다른 핵심 상업들도 다 같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네요. 바로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JP모건이 내놓은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전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6,000을 보고 있는데 만약 모든 긍정적인 요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강세장, 이른바 불장이 오면 무려 7,500까지 가능하다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용구가 말해주듯이 이건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시각이 그냥 단기적으로 좀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만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꿈의 숫자 7,500이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JP모건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지금의 폭발적인 반도체 이익 성장세가 쭉 유지되어야 하고요. 둘째, 그 온기가 방산, 조선 같은 다른 산업으로 확실히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진짜 열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장밋빛 전망에 드리워진 잠재적 위험, 그리고 다른 시각들도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JP모건처럼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그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시티그룹은 7,000선을 제시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5,000대에 머물면서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이 지적처럼 7,500은 모든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만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향방이나 미중 갈등 같은 외부 변수들은 언제든 이 장밋빛 전망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미 좀 우려스러운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13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이 랠리의 핵심 동력이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굴레를 벗고 한국 증시는 과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JP 모건의 예측이 성지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과도한 낙관론으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동력과 잠재된 위험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에 달려있을 겁니다.